디자인이란 뭘까요? 제가 정의에 관해서 강조한다고 했는데, 자, 손 들어볼 사람. 디자인이란 뭐다? 여기 친미성과 실용성을 챙기는 거. 너무 맞는 말이야. 너무 맞는 말인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한 단어가 더 있어야 돼.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거의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해보니까 디자인에 관해서 정의에 관한 리서치를 한 거예요. 리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Everyone design who devises courses of action aimed at changing existing situation into preferred on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거를 다르게 변화시키는 게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베러하게 바뀌면 그게 디자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곱씹어 보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다 디자이너가 되는 셈이니까 현재 상황보다 나아지게 만들고 싶지 월싸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다 디자이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로는 제일 많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학자이자 그 맞는 정의인데 뭔가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깊숙하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은 존 헤스켓이라고, 이 사람도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design is to design, design to produce a desig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디자인이란 말이 단어가 4개가 나오죠.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단어는 명사로서 주어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로서 행동이나 절차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목적어로서 아이디어나 제안 계획. 그다음에 마지막 디자인은 최종 결과물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디자인 정의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저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논문에는 항상 써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석사 나중에 들어가실 분은 알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뭐다라는 거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쓸 말을 이거를 그냥 인용해서 쓸 수도 있죠. 디자인이랑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행동이나 절차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나만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게 영국에서 제가 디자인한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사랑이다. 디자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선물로서 주는 게 디자인이다.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를 토대로 제가 만든 정의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좀 운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요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괜찮죠. 강의하거나 뭐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학술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정의여가지고 제가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창의적 문제 해결이 디자인이다. 요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할 만한 그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한테도 물어봐야죠. 요즘 세대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태, 구조, 기능을 계획하고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요게 아까 답변해 준 거랑 좀 비슷한 얘기죠.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실용적이고 창의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알고 지내면 조금 더 웬만한 사람보다는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보기 좋고 쓰기 좋고 요거 두 가지가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은 리빙과에 비해서는 쓰기 좋고 요거에 좀 집중하고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리빙과는 조금 더 보기 좋은 쪽, 좀 사용성은 떨어지더라도 작품성이 있는 거 위주로 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두 가지로는 조금 부족하고, 어쨌거나 운에는 감성을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보기 좋은 쪽을 담당하고 있고, 좌뇌는 이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쓰기 좋은 쪽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아까 했던 거에서 첨언을 하면 결국에 좋은 디자인을 하려고 우리가 디자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의를 하려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나눠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 돌리고 해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은 이게 그런 거를 평생 동안 30년 넘게 연구하신 분이 정의한 책에 있는 거니까. 첫 번째는 보기 좋고, 두 번째는 쓰기가 좋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핵심 속성이고, 근데 가격까지 좋아야 돼요. 가격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명품 라인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보기 좋고 쓰기 좋지 않으면 뭐하러 사겠어. 근데 산 다음에 이게 조금 더 가격까지 좋으면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4가지 정도 단어는 좋은 디자인을 정의할 때
항상 들어가는 단어 4개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출처는 리서치 발전소라고 나공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왓 파트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디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중간에 엮이는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디자인하면 심미성 알려면 미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쓰기 좋고, 그리고 인간공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격 좋고, 이러면 또 경영학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는 요약 정리를 잘 돼 있는 책을 지대널리앗이라고 뽑아요. 지대널리앗에 보면은 저 이렇게 역사, 경제, 철학 뭐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레벨로 쫙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훨씬 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지대널리앗 읽으시면 되고, 디미남 채널에 올려놨어요. 저거를 요약해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강의한 영상이 있으니까 디미남 들어가셔서 요약한 거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디자인 경영이라고 정경원 카이스트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디자인 경영 에센스, 거기에는 뭐 예술과 디자인의 차이, 디자인과 비즈니스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학생들 보고 그거 거의 암기시켜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또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고, 여러분이 쓰기 좋은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는 학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고 했을 때 필독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디자인 인간공학 101이에요. 네, 나공 교수님이 그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대 출신. 한양대, 카이스트, 미국의 터프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하시면서 인간공학을 전공하셨는데, 디자인 분야에서 꼭 알아야 될 공학 지식을 제일 쉽게 한 번에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쓴 책이니까, 디자인 인간공학 101을 저는 제품과 학생들한테는 꼭 필독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켓 4.0이라고, 제가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경영학 전공한 것보다 마켓 4.0 하나 읽은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켓 4.0이 그만큼 위대한 책이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혹시 경제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책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아까 말했던 한 학생이 읽었던 책.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지금 만화로도 나왔어요. 만화. 인문학적 책으로도 많이 유명하고, 이거를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그 다음에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저기서 이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예술을 이해하려면 철학을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그거가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학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동의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최 사장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책에서 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디자인이라고 치면은 디자인이라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관련된 책을 읽는다고 해서 디자인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옆에 인간공학, 경영학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디자인이라는 지식이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맞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맞는 얘기야. 저 문장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 뭐 다른 전공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가까운 지식들, 디자인이라고 치고는 인간공학, 경영학, 심리학, 미학 이런 것들을 알고 나야지 디자인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다른 분야니까 내가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을 왜 하는가, 요거 얘기하면 다 잘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디자인을 왜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겠죠. 고3 때도 했을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내가 디자인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저는 디자인을 행복하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럼 행복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행복하냐, 운동, 산책, 여행이 통계 돌리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저기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라고 심리학자가 이렇게 통계를 돌렸어요. 흥미가 있고 제일 의미가 있는 행복을 제일 높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여행이에요. 여행 가려면, 여행 가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일단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고, 물론 새로운 것들 많이 하니까 즐겁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가면 재밌고 한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점점 불행해져요.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되게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행복감이 높은 것, 여행.
여행하려면 돈 벌어야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더 많은 돈을 가는 여행을 부러워하게 돼 있으니까. SNS를 한 사람 부러워하듯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고방식은 행복감이 높은 여행 중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게 무엇이지? 그리고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독서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디자인 공부라는 거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즐거운 일. 즐거운 일은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는 것.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는 거를 너무 나랑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디자인 책 읽는 거를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언제까지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책들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PPT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껴지는 쾌락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을 방문하는 쾌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공부랑 여행이랑은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조금 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뭐 30살까지 돈 벌고 나는 은퇴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행복의 어원이 해프닝이거든요. 해프닝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기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자기가 그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살아야 행복감을 오래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